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리는 건 처음으로 삼국 협력에 대한 비전과 원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육군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KCTC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UAE 아랍에미리트군 한 개 소대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훈련에는 전차와 장갑차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됐으며 공격과 방어작전 각각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FA-50GF125기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상공을 날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와 예상되는 주요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이는 건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마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직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으로 단독 개최는 처음입니다.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정례적인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입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 기술 분야와 공급망 협력 등 경제 분야 파트너십 강화도 약속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사이버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3국 간 협의체 창설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영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 인근 산속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는 일반인 접근이 통제돼 방해받지 않는 공간으로 1943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한 곳입니다. 외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고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와 공동 언론 발표, 양자회담 등 일정을 마친 뒤 18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육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군과 수준 높은 과학화 훈련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태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UFS 타이거의 일환으로 KCTC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아쿠 부대를 통해 군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UAE군 한 개 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군은 호랑이와 같이 빠르고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UFS 연습에 육군 자체 브랜드인 아미 타이거를 연계해 UFS 타이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22사단 쌍호여단을 주축으로 102기갑여단 1개 기보대대와 3군단 특공수색팀 등 장병 2,500여 명이 참가해 전투단이 편성됐습니다. 군사교류와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UAE군 한 개 소대는 여단 전투단의 일원으로 전문대항군 연대와 쌍방자유기동식 교전을 벌였으며 부사관학교 부사관 초급 리더 과정을 밟고 있는 부사관 300여 명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육군은 훈련의 실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 헬기, 드론과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를 투입했으며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공격 방어 작전을 각각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관 무더위와 우천, 험준한 산악지형 등 실제 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마찰 요소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가면서 평시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작전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매진하겠습니다. UAE군은 훈련에 앞서 4차례에 걸쳐 KCTC 훈련을 참관하고 쌍호여단 장병들과 일주일 동안 동아훈련을 통해 적응을 마쳤으며 훈련 기간 동안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와 과학화 장비를 숙달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UA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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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상공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하늘을 처음으로 누비며 국산 항공기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폴란드 공군에 납품된 FA-50GF1 2호기가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현재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FA-50GF는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안정적인 비행을 통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상공을 날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첫 비행에 성공한 FA-50GF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폴란드 라도메어쇼에서 지상 전시와 시범 비행을 통해 폴란드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FA-50GF 3, 4호기도 9월 중 현지로 넘어가 올해 연말까지 12대가 우선 납품되며 폴란드 계약 대수 48대 중 36대는 FA-50PL 형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납품될 계획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을 경공격과 특수전술,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에 투입해 영공방위 수호의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해군 훈련 단대가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퍼시픽 파트너십 참가를 위해 지난 16일 부산 작전기지를 출항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지난 2007년 첫 참가 이후 처음으로 4,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도 파견했습니다. 천자봉함에는 건설장비 20여 대와 건설물자 40여 종이 탑재돼 현지에서 재난에 따른 실질적 피해 복구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단대 병력 편제도 바뀝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와 학생과 같은 기존 의무 요원을 포함해 해군 해병대 그리고 공군 장병도 훈련에 함께합니다. 장병들은 훈련 외에 참가국을 대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는 등 여러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 주관의 퍼시픽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훈련은 지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 복구 작업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능력 확보는 물론 참가국 간 군사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 양여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5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사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사업 방식이 기부대 양여가 적합하다고 의결됨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인 대구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국방부는 종전 대구 군공항 부지인 대구시 동구군 공항 일대를 대구시에 양여하게 됩니다. 종전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 개발이 추진됩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에 따라 11조 5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군공항 사업 계획 방식이 확정된 뒤 신범철 차관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지난 16일 미국 현지에서 미 국방성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와 함께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유해발굴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신원 확인 학술 교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공동조사 및 발굴 분야에선 비무장 지대 내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 공동수중조사, 기타 지역 공동조사 및 발굴 추진 협의, 한미 상호 유해 봉환 등이 추진되며 신원 확인 학술 교류 분야에선 유전자 정보 및 유전자 분석 관련 기술 교류, 감식 및 유전자 분석 국제학술회담 개최 협의 등이 논의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유해발굴 정례회의와 연계하여 18일
미 DPAA에서 주관하는 한국전 냉전 참전 유가족 초청 행사에 참석해 한국 내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사업 진행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부대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역량은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여군 부사관 축구팀 국군체육부대 문경상무 여자축구단도 최초 최장수 타이틀에 빛나는 이미연 감독의 지도 아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창단 이래 여자축구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이미연 감독을 배창학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군체육부대 문경상무 여자축구단 감독 이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거머쥔 우승. 이영만리 타국 네덜란드에서 들어올린 우승컵. 한여름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7월 7일 국군대표 국가대표 태극 낭자들은 세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팀 플레이가 굉장히 너무 좋았었어요.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자신감이 좀 있었었거든요. 이제 예선전 첫 경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골을 득점을 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이제 예선전 제일 고비인 프랑스 경기를 하면서 또 아픈 쓰라림도 안았고,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준결승 결승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회 준결승전에서 패하며 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국군체육부대 문경상무 여자축구단. 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만난 카메룬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대회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프랑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예선전에는 공격 축구를 했지만 사실은 결승전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수비적인 축구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를 한 이유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전반 초반에 이제 골이 너무 잘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끝까지 잘 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1대0으로 서력하며 대회 10번째 도전만에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이미연 감독도 트로피를 드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게 다 이뤄지면서 진짜 내가 정말 해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되게 북받쳤고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좀 생기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의 저력을 떨친 이들을 두고 자랑스럽다고 평했습니다. 매스컴도 앞다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여성 P급 지도자, 대한민국 WK리그 최초이자 최장수 여자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9월에는 대학원에 입학해 내주 문경에서 세종까지 오가야 하지만 모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택한 길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따고 보니까 제가 아시아 최초더라고요. 네. P급이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구자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 지도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이제 달려왔습니다. 지금 WK리그 8개 구단 중에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5개 구단이 다 여자로 지금 이뤄져 있습니다. 그라운드 안 사령탑은 그라운드 밖 살림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며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용병은 올 수는 없지만 A급의 선수와 대표급의 선수, 우수 선수가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제가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2명을 뽑는데도 1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부터도 저희가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팀의 체육부대의 메리트라는 것을, 우리 상무팀의 메리트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자원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여자 부사관으로 이루어진 축구팀. 이면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무가 선수 TO를 하나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스쿼드가 또 저희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진짜 정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저희 정원이 좀만 더 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인데 그게 진짜 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녀가 거두었던 눈부신 업적들. 이는 출발을 위한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군인 올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저희가 이제 동메달을 딴 게 이제 최고 성적인데,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저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체육부대에 있으면서 진짜 제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과거 리그를 주름잡던 국가대표 붙박이 선수였던 이미연 감독. 선수부터 코치 그리고 감독에 이르기까지 성공 신화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월드컵을 한번 나가지 못하고 선수로서 은퇴를 했다라는 게 그때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루지를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여자 지도자, 여자 감독으로서 어떤 위치에 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미연을 있게 한 모든 이에게 이 자리를 빌려 못다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시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공이 다 여러분들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 거야. 늘 오랫동안 같이 영원히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희가 꿈의 무대에서 우승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문경으로 와서 올해 첫 해 이 많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 상무, 문경 상무 여자축구단이 꼭 될 수 있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 보은, 보은에 이어 문경. 팀이 보금자리를 3번이나 옮겼던 16년 넘는 세월. 사시사철이 16번 지나가는 시간 동안 사람 이미호는 오롯이 상무라는 두 글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국방뉴스는 70여 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노병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웅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평화의 메시지를 이태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꾼도 열정도 많았던 20대 초반의 나이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 Je m'appelle André Dachary, 53. 53. Oui. Benoît. Marcel. Du mois de novembre 52. Oui. Jusqu'à juillet 53. 전장의 참혹함을 경험한 프랑스 노병들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Une vilaine chose, ça n'aurait pas existé, c'est ça. Aimez-vous les uns les autres? Oui. Malheureusement, on le voit encore avec Poutine et l'Ukraine. C'est un peu la même chose, ce qui se passait à l'époque. Il n'y a pas beaucoup de paix, je crois. C'est vrai, même en Corée. Tous les jours, il y a quelque chose à la frontière. Que la paix soit envers tout le monde. Je n'ai pas grand-chose à dire. Est-ce que vous êtes pour la réunification de Corée du Nord et Corée du Sud? Oui, mais sans la famille Kim Il-sung aussi. Ah oui, aujourd'hui c'est... Parce que, je sais pas, je la vois pas se réunir. Ouais. Parce qu'avec les dirigeants nord-coréens, je sais pas comment ça. Ouais. Eux, ils veulent bien réunir. Mais c'est eux qui prendraient le pouvoir. C'est ça. Du nord et sud. Ouais. Il faut se méfier. Mot pour les Coréens? Je leur dis bonjour à tout le monde. Et à bientôt. 청춘을 바쳐 평화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프랑스의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16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9기 국민조종사 선발에 2,768명이 지원했다며 2007년 시작된 국민조종사 선발 역사상 가장 높은 6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을 뽑는 조종사 지원에는 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주부, 교사, 경찰관 등 각기각층에서 참여했습니다. 최종 조종사로 선발되면 오는 10월 서울 아덱스에서 T-50과 FA-50 전투조종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비행할 계획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전남 해역 일대에서 선박 통제와 보호 훈련을 했습니다. 민관 군경 참가자들은 해상 위협이 발생했을 때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 선박의 이동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훈련을 숙달하며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주제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병무정책 혁신 아이디어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지방 병무청 민원실 현장 접수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병무청은 창의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병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 내륙 곳곳에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간밤 남부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소나기는 모두 잦아들고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언제든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전북 서부 일부 해안가를 제외하고 소나기 예보 들어와 있고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영남 내륙으로 많게는 60mm 강향이 되겠고 호남 동부와 영남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순간시속 55km의 강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침수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30도를 웃도는 한낮 무더위는 오늘도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부 동쪽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영남 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30도 안팎의 무더위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으로 소나기도 자주 지나겠습니다. 일본을 관통해 북상하는 태풍 란의 영향으로 당분간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처음, 최초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이라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얻어낸 결과라 그렇습니다. 사막의 UAE, 아랍에미리트 전투부대가 대한민국의 강원도 인제군 산속에서 KCTC 훈련을 통해 우리 군과 손발을 맞추고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FA-50이 폴란드 하늘을 성공적으로 날아오르고 국군 여자축구 대표팀이 여자축구 세계군인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모두 다 처음, 최초로 기록된 일들. 낯설음과 불확실함 등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뤄낸 첫 성공의 기억은 선명하게 간직될 듯합니다. 훗날 이런 첫 성공의 기억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